결혼식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메아리치던 그 순간 은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은사가 제단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은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멈춰요. 그녀의 목소리가 홀 전체를 울렸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아버지, 김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사는 멈춰서서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쥐었다. 은솔아. 왜? 은사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약했다. 하지만 은솔은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녀는 나를 사랑해요. 우리 둘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 말은 폭탄처럼 터졌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지고 누군가의 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냐, 은솔아. 은솔은 울면서 은사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진실이에요, 아빠. 은사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 했다. 은솔의 마음속으로 과거의 추억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시작된 이야기였다. 은솔은 25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삶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자랐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집은 항상 조용했다. 아버지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매일 야근에 치여 지쳤지만 딸을 위해 웃으려 애썼다. 은솔은 그런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유를 갈망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여자에 대한 사랑. 그것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싹튼 감정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것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작년 가을, 은솔은 우연히 은사를 만났다. 그것은 인사동의 좁은 골목에서였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전통 찻집을 찾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우산을 입고 서둘러 가던 은솔은 누군가와 부딪혔다. 아, 죄송해요. 은솔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상대는 젊은 여자였다. 긴 검은 머리,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눈빛이 맑은 사람. 괜찮아요. 비가 많이 오네요. 같이 피할까요? 그 목소리는 따뜻했다. 은사는 은솔보다 2살 많았고 전통 공예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한옥마을에서 자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여자였다. 그날 그들은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사는 한지 공예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고 은솔은 도시의 바쁜 삶에 지친 마음을 털어놓았다. 서울은 아름답지만 때론 숨이 막혀요. 진짜 나를 숨길 수밖에 없어요. 은솔의 말에 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가족의 기대가 무거워서요.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후로 그들은 자주 만났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명동의 거리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밤늦게 카페에서 속마음을 나누었다. 은사는 은솔에게 한국의 전통을 가르쳐 주었다. 추석에 송편을 빚는 법, 설날에 세배하는 예절. 우리의 문화는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안에 갇히기 쉽죠. 은사의 말은 은솔의 가슴을 울렸다. 은솔은 은사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주의를 의식해 참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용산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별이 총총한 밤, 은사가 먼저 말했다. 은솔아, 나 너한테 끌려. 은솔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날 그들은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세상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쉽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그들을 압박했다. 은사의 가족은 그녀에게 결혼을 재촉했다.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해. 우리 집안의 명예를 생각해. 은사의 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말했다.
은솔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은솔아, 너도 슬슬 남자친구를 만들어야지. 아빠가 늙어가고 있어. 그 말은 은솔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겨야 했다. 은사와의 만남은 비밀이었다. 그들은 한옥 카페의 구석진 방에서 또는 제주의 작은 펜션에서 몰래 시간을 보냈다. 제주에서 그들은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걸었다.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가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는 듯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까? 은솔이 물었다. 은사는 미소 지었다. 할 수 있어?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은사의 가족이 아버지를 소개했다. 김민준, 은솔의 아버지. 그것은 충격이었다. 은사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가족의 압박에 지쳤다. 이게 안전할 거야? 은솔아, 우리 사랑은 비밀로 해야 해. 나도. 나 자신을 지켜야 해. 은사는 울면서 말했다. 은솔은 믿을 수 없었다. 아빠와 결혼한다고? 그건 배신이야. 하지만 은사는 고집했다.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길이야. 나중에 풀릴 거야. 은솔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녀는 매일 밤 울었다. 아버지는 행복해 보였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 은사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도 좋아할 거다. 그 말에 은솔은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은솔의 고통은 깊어졌다. 한복 시착날, 은사가 하얀 한복을 입고 나왔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은솔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은사야. 제발. 은사가 속삭였다. 참아. 이게 끝이 아니야. 그러나 은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결혼식 당일,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진실을 말해야 했다. 자신을, 은사를,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홀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하객들은 속삭였고 신랑 신부의 가족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은솔의 사촌 언니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다. 은솔아. 이게 무슨 짓이냐?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평소에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상처받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은사는 꽃다발을 떨어뜨렸다. 꽃잎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솔아, 제발. 그만해. 하지만 은솔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그만둬야 해. 이 가짜 결혼을. 은사야, 너도 알잖아. 우리 사랑이 진짜라는 걸? 플래시백이 다시 은솔의 머릿속을 채웠다. 그들의 사랑이 깊어지던 겨울. 서울에 눈이 내리는 날, 그들은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은사는 한지로 만든 램프를 켜고 은솔에게 차를 따랐다. 이 차는 제주에서 온 거야? 바다의 맛이 나. 은솔은 웃었다. 너처럼 따뜻해.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은사의 과거에 대해.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여자아이들에게 끌렸다고 고백했다. 대학 때 첫사랑이 있었어. 하지만 가족이 알면 파괴적일 거야.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숨겨야 해. 은솔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아빠가 알면 실망할 텐데. 그들은 서로를 안고 눈 내리는 창밖을 보았다. 우리만의 겨울왕국을 만들자. 은사가 속삭였다. 봄이 오자 그들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그들은 사람들 틈에 섞여 손을 스쳤다. 은솔은 은사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손수 그린 스케치북, 그 안에 그들의 추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은사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너는 나의 빛이야. 은솔아. 그 사랑은 순수했다. 키스나 포옹은 부드럽고 감정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K-팝 콘서트에 가서 손을 잡고 소리쳤다. 하지만 항상 주위를 살폈다.
누가 볼까봐 은사는 항상 말했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은 은사의 가족 모임에서 싹 텄다. 추석 연휴, 은사의 집안에서 큰 잔치가 열렸다. 전통 송편 빚기와 제사 지내기. 은사는 은소를 친구로 소개했다. 하지만 삼촌이 물었다. 은사야, 언제 결혼할 거냐? 집안에 후계자가 필요해. 은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빛이 어두웠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은솔에게 말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가족의 압력이 너무 커. 은솔은 안아주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은사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만난 건 그 직후였다. 우연한 만남, 공통의 친구 모임에서. 아버지는 은사를 보자마자 반했다. 딸아이처럼 느껴지네. 그는 웃었다. 은사는 그 말을 기회로 삼았다. 안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은솔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여름이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던 날 예은사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준 씨와의 결혼 이야기 잘 진행되고 있니? 은솔은 얼어붙었다. 결혼. 아빠와 은사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이게 최선이야. 우리 사랑은 지속될 수 없어.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은솔의 세상이 무너졌다. 배신이야.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녀는 울부짖었다. 은사는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려 했지만 은솔은 밀쳐냈다. 각 사라져. 그날 이후 그들은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은솔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은사를 사랑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참으려 했다. 결혼식 준비 기간, 은솔은 고통 속에 살았다. 웨딩샵에서 드레스를 고르는 은사를 보며 질투와 슬픔이 뒤섞였다. 아빠는 행복해 보이네. 은사가 말했다. 은솔은 대답 대신 방을 나갔다. 밤에 그녀는 한강 다리에서 홀로 앉아 울었다. 왜 우리 사랑은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한국의 네온사인이 그녀의 눈물을 비췄다. 친구 하나가 알게 되었다. 은솔아, 솔직히 말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은사씨지.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는 안아주었다. 용기 내. 한국도 변하고 있어? LGBT 커뮤니티가 커지고 있잖아. 하지만 용기는 쉽게 생기지 않았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은사와 결혼하면 우리 가족이 완성될 거야. 너도 언니가 생기네. 그 말에 은솔의 가슴이 찢어졌다. 은사는 은솔에게 몰래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를 지키는 길이야. 은솔은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식 전날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막아야 해. 진실로. 이제 결혼식장에서 은솔의 고백 후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왔다. 은솔아, 진심이냐?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은사와 저는 작년부터 사랑해왔어요. 그녀가 당신과 결혼하는 건 우리를 숨기기 위한 거예요. 은사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우리 은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은사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맞아요, 어머니. 저는 은솔을 사랑해요. 이 결혼은 가짜예요. 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사의 고백은 은솔의 것보다 더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아버지의 친구가 막았다. 이건 가족 일이다. 존중해주게.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재단으로 비틀비틀 걸어가 은사의 손을 잡았다. 은사씨, 정말인가? 그의 눈에는 배신의 아픔이 가득했다. 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미안해요. 민준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은솔에게 있어요. 은솔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저렸다.
아버지를 아프게 한 죄책감, 은사를 지키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이 뒤엉켰다. 플래시백으로 돌아가 그들의 사랑이 시험대에 올랐던 여름 끝자락. 은솔과 은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마지막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었다. 푸른 바다와 검은 용암이 어우러진 성산일출봉 아래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결혼식 올리고 싶어 은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은솔은 웃었다. 우리만의 결혼식. 한복 입고 바다 앞에서 그들은 작은 민박에서 밤을 보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은사는 은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결혼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은솔은 대답 대신 그녀를 안았다. 기다릴게. 영원히. 제주에서의 그날 밤,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한국 사회의 LGBT에 대해. 요즘은 서울의 프라이드 행사가 커지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위험해. 군사가 말했다.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세대는 이해 못할 거야. 전통 가족 중심주의가 강하니까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은사는 전통 공예 스튜디오를 열고 싶다고, 은솔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다고. 우리 아이를 키우는 상상해봤어? 은사가 물었다. 은솔은 얼굴을 붉혔다. 응, 제주에서 바다 보며 그 순수한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돌아온 후 은사의 결혼 소식이 공식화되었다. 아버지는 은솔에게 말했다. 은사 씨 가족이 날 소개해줬어. 그녀는 내 나이 또래라 좋을 것 같아. 은솔은 속으로 울부짖었다. 아빠, 제발 포기해.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은사에게 전화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은사는 울었다. 말하면 내가 막을 텐데. 이게 나를 위한 선택이야. 가족의 명예, 사회의 시선. 다 피할 수 있어. 은솔은 분노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가짜 삶이야. 그 통화 후 그들은 헤어졌다. 은솔은 혼자 홍대 거리를 방황했다. 클럽의 음악 소리가 그녀의 슬픔을 덮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한복 맞춤날 은솔은 어쩔 수 없이 동행했다. 상하이의 실크 한복이 은사의 몸에 딱 맞았다. 예뻐. 아버지가 말했다. 은솔은 시선을 피했다. 화장실에서 은사가 따라왔다. 은솔아,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은솔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도 미안해. 하지만 이건 잘못됐어. 그 짧은 포옹은 그들의 마지막 접촉이었다. 이후 은솔은 피했다. 대신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한국 LGBT 포럼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읽으며 위로를 받았다. 가족을 위해 숨기다 후회 마세요. 진실이 자유를 줍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은솔의 생일이었다. 아버지가 파티를 열었다. 은사도 초대되었다. 테이블 위에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놓여 있었다. 가족적인 분위기. 하지만 은솔에게는 지옥이었다. 은사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생일 축하해, 은솔아.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은솔은 알았다. 밤에 은솔은 혼자 방에서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 다음 날 그녀는 결심했다. 친구의 조언으로 상담소를 찾았다. 당신의 사랑은 소중해요. 용기를 내세요. 그 말이 은솔을 움직였다. 이제 결혼식장에서 은사의 고백 후 혼란이 절정에 달했다. 은사의 어머니가 무너지듯 앉았다. 우리 집안이 망신이야. 어떻게 이런? 아버지는 은사를 놓아주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가봐. 내 길대로. 은솔은 은사의 손을 잡고 홀을 빠져나갔다. 바깥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비. 그들은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갔다. 다리 위에서 은사는 울었다. 미안해, 은솔아. 내가 다 망쳤어. 은솔은 그녀를 안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함께. 하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집으로 돌아온 은솔은 아버지의 분노를 마주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가족을 망신시키다니. 아버지는 소리쳤다. 은솔은 무릎 꿇었다. 아빠,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은사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나도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하지만 세상이 용납하지 않으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날 밤 집은 고요했다. 은솔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변화가 올 거야. 비가 그친 한강 다리에서 은솔과 은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들의 손은 따뜻했다. 이제 어떻게 해? 은사가 물었다. 은솔은 미소 지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우리만의 삶을 만들자.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식의 충격, 가족의 반응, 미래의 불확실성. 내 아빠가 날 용서할까? 은사가 걱정했다. 은솔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진실을 말한 게 후회 없어. 플래시백으로 그들의 사랑이 위기를 맞았던 겨울 초입. 은솔이 은사의 결혼 소식을 알기 전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다.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불빛과 눈송이가 어우러진 밤, 은사는 은솔에게 손뜨개 목도리를 선물했다. 추위에 약하잖아. 은솔은 감동받아 안겼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호떡을 먹으며 웃었다. 이게 우리의 축제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사는 갑자기 울었다. 은솔아, 나오 가족 때문에 결혼해야 할지도 몰라. 은솔은 충격받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 사랑이 있는데. 은사는 설명했다. 집안의 재정 문제, 어머니의 건강, 모든 것이 결혼을 강요했다. 안전한 남자를 찾아야 해. 너와의 사랑은? 사치야. 은솔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사치. 그건 생명이야. 그녀는 소리쳤다. 그날 그들은 다퉜다. 처음으로. 은사는 현실을 봐라고, 은솔은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고. 결국 화해했지만 균열이 생겼다. 새해 첫날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다. 자물쇠를 채우며 약속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지만 그 자물쇠는 은사의 마음처럼 약했다. 결혼 소식이 확정된 후 은솔은 고립되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은솔 씨, 요즘 왜 그래? 그녀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은사는 연락을 피했다. 준비로 바빠. 그 메시지는 칼처럼 아팠다. 은솔은 혼자 전주 한옥마을로 여행을 갔다. 비빔밥을 먹으며 전통 가옥을 산책했다. 왜 한국 문화는 이렇게 아름답고 동시에 가혹할까? 그녀는 생각했다. 그곳에서 만난 노부인 한 명이 말했다. 젊은이여, 사랑은 참아야 할 때도 있어. 하지만 진심은 이겨. 돌아온 은솔은 은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 결혼이 내 선택이라면 축복할게. 은사는 답장했다. 미안해. 나도 사랑해. 그 편지가 은솔의 용기를 키웠다. 결혼식 전주, 그녀는 LGBT 지원 단체에 연락했다. 도와주세요. 가족 앞에서 고백해야 해요. 상담사는 격려했다. 당신은 용감해요. 한국도 천천히 변하고 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은솔은 한복을 입었다. 붉은 치마 저고리, 은은한 장식.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다독였다. 오늘 자유를 얻자. 홀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밝았다. K-팝이 흘렀고 하객들이 웃었다. 하지만 은솔의 마음은 폭풍이었다. 재단으로 가는 은사를 보며 그녀는 달려나갔다. 그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꿨다. 이제 후폭풍. 집에 돌아온 후 아버지는 방에 틀어박혔다. 은솔은 문 앞에서 말했다. 아빠,
이야기해요. 한참 후 문이 열렸다. 아버지는 지쳤다. 은솔아, 나 내 어머니 때도 비슷했어. 그녀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지? 내가 얽매인 사람이었어. 은솔은 놀랐다. 아빠도,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이해해. 세상이 변하는 게 느껴져. 그 대화는 시작이었다. 은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너 때문에 집안이 난리야. 은사는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제 삶을 살겠어요. 은솔과 함께 어머니는 울었다. 이 집안에서 쫓아낼 거야. 하지만 은사는 단호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사랑이 더 중요해요. 은솔과 은사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전통 찻집, 녹차 향이 가득. 미래 계획 세워보자. 은솔이 말했다. 은사는 웃었다. 제주로 가자. 스튜디오 열고 디자인 일 시작해. 그 꿈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험난했다. 소문이 퍼졌다. 직장에서 은솔은 압박을 받았다. 개인 사정 때문에 그녀는 사표를 냈다. 은사도 마찬가지. 새 출발이야. 카페에서의 대화 후 은솔과 은사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겨울거리, 크리스마스 장식물이 반짝였다. 이제 우리야. 은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 부리는 아직 불안정했다. 다음 날 은사의 가족이 은솔의 집을 찾았다. 어머니와 오빠. 은사 어디 있어? 당장 데려와. 오빠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나섰다. 진정하세요. 아이들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긴장된 대치 끝에 그들은 물러났다. 하지만 은사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다. 내가 가족을 잃었어. 은솔은 안아주었다. 새 가족이 생겼어. 우리. 플래시백. 그들의 사랑이 절정에 달했던 봄, 벚꽃 시즌. 그들은 경복궁에 갔다. 고풍스러운 궁궐에서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었다. 공주님 같아. 은솔이 말했다. 은사는 웃었다. 너는 내 왕자야. 그들은 궁궐 정원에서 속삭였다. 결혼식 꿈꿔봤어? 한국식으로 펜과 북치며 이 꿈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은사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은사야, 좋은 혼처가 생겼어. 그 소식에 은사는 동요했다. 엄마,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밀어붙였다. 집안 명예야. 은솔은 그 변화를 느꼈다. 데이트가 줄고 은사의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일 있어? 은솔이 물었다. 은사는 숨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지만 결국 터졌다. 결혼 압박이야. 내 아빠 같은 사람을 소개받았어. 은솔은 웃었다. 우연이네. 하지만 곧 웃음이 멎었다. 기다려. 안 할 거야. 은사는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여름 휴가. 그들은 부산으로 갔다. 해운대 바다에서 수영하며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 살까? 은사가 말했다.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밤에 모닥불 축제에서 그들은 춤췄다. 사람들 틈에 섞여 손을 잡았다.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야. 하지만 돌아온 후 은사는 멀어졌다. 미안, 바빠. 메시지가 늘었다. 결혼식 2주 전 은솔은 은사의 집을 찾았다. 문 앞에서 울었다. 제발 포기해. 은사는 안아주었다. 할게. 약속할게. 하지만 다음 날 초대장이 왔다. 김민준과 은사의 결혼식. 은솔의 세상이 무너졌다. 왜? 그녀는 전화로 물었다. 은사는 울었다. 가족이 강요해. 너를 지키기 위해? 이제, 현재. 은솔과 은사는 새 아파트를 찾았다. 작은 원룸, 서울 외곽. 여기서 시작하자. 포장 상자를 풀며 웃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은솔아, 돌아와. 이야기하자. 은솔은 갔다.
아버지의 집, 따뜻한 불고기 냄새.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조심해. 세상이 아직.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 어머니도 나처럼 사랑했어. 후회 없이 살아. 그 말은 은솔에게 힘을 주었다. 은사의 오빠가 연락했다. 형제로서 용서할게. 하지만 어머니가 아파. 은사는 병원에 갔다. 어머니의 침대 옆에서 울었다. 엄마, 저 사랑해요. 은솔을 이 어머니는 손을 잡았다. 바보같이 천천히 이해할게. 작은 변화였다. 사회적 압박도 있었다. 온라인에서 소문이 퍼졌다. 유명 결혼식 스캔들,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들이야. 은솔은 울었지만 은사는 지웠다. 우리의 삶이야. 신경 쓰지 마. 새 아파트에서의 첫밤. 은솔과 은사는 매트리스에 누워 별을 상상했다. 제주로 가자. 진짜로. 은사가 말했다.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스튜디오. 하지만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은사의 전 약혼자, 아니 아버지의 친구가 복수했다. 은사가 날 이용했어. 온라인 게시물. 거짓 루머가 퍼졌다. 레즈비언 스캔들, 가족 파탄. 은솔의 마음이 아팠다. 이게 끝이야. 플래시백, 사랑의 어두운 면. 가을잎이 지던 날, 그들은 남이섬으로 갔다. 자전거를 타며 웃었다. 영화 같아. 하지만 섬에서 은사는 갑자기 말했다. 은솔아, 나 포기할 수 있을까? 은솔은 멈췄다. 왜? 은사는 가족 이야기를 했다. 오빠의 결혼, 집안 사업. 내가 희생해야 해. 은솔은 화났다. 희생. 그건 죽음이야. 그들은 다퉜다. 섬을 떠날 때 침묵이 흘렀다. 겨울, 크리스마스 후. 은사는 은솔을 피했다. 바빠. 은솔은 추적했다. 은사의 스튜디오에서 그녀를 찾았다. 말해. 진짜 이유. 은사는 무너졌다. 아빠가. 내 아빠를 만났어. 좋은 사람이라고. 은솔은 충격. 우연이 아니야. 운명의 장난. 은솔은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사랑이 강했다. 기다릴게. 그녀는 말했다. 은사는 울었다. 미안. 현재, 루머 속에서 그들은 싸웠다. 내 탓이야. 은사가 자책했다. 은솔은 안았다. 함께 이겨. 그들은 변호사를 찾았다. 명예훼손 소송. 진실을 밝히자. 아버지가 도왔다. 내 친구가 한 짓이야. 내가 말할게. 그의 용서가 빛났다. 은사의 어머니도 연락. 용서해. 내 삶 살아. 가족의 변화. 사회운동에 참여. 서울 프라이드. 깃발 들고 행진. 사랑은 사랑. 그들은 소리쳤다. 눈물이 흘렀다. 이게 우리의 승리야. 프라이드 행진 후 은솔과 은사는 제주로 떠났다. 푸른 바다. 그들의 새 시작. 작은 집을 구해 스튜디오 열었다. 한지와 디자인의 융합. 우리 꿈이야. 손님들이 왔다. 아름다워요. 성공의 조짐. 플래시백 마지막. 결혼식 후 한 달 후 그들은 서울을 떠나기 전 가족 모임을 가졌다. 아버지, 은사의 어머니, 모두. 축하해. 아버지가 말했다. 눈물이 흘렀다. 사랑이 이겼어. 제주에서 그들은 바다 앞 결혼식. 친구들, 깃발. 영원히 키스. 순수한 사랑. 시간이 흘러 그들은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가족. 한국의 변화 속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 우리는 살아남았어.